오늘 여러분들께는 제가 뉴스페이스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평소 제가 우주하고 나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우주 하려면 항공우주연구원을 꼭 가야 되나요? 아니면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발사체 하는 사람이고요. 2009년도라고 나와 있죠. 우주센터에서 나로 할 때부터 이제 쭉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사체를 만들다가 물론 지금도 발사체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가 발사에 성공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발사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 항공우주연구원이란 뜻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제가 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드디어 발사 서비스를 할 수 있겠구나. 서비스를 할 때 저는 이제 좀 있으면 은퇴를 해야 되지만,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좀 더 쉽게 우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그런 쉬운 우주에 대해서, 이게 바로 뉴스페이스 시대의 우주와 나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고 마음이 안 움직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우주에 대한 애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분들을 저는 환영합니다. 네, 이거는 딱 써 있는 대로 50년 전에 인류가 달에 갔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우주 탐험을 시작을 했지만, 이 5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고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50년 동안 제일 큰 변화를 따지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제일 큰 게 바로 핸드폰 변화겠죠. 과거에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적에는 맨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벽돌같이 무거웠어요. 무겁기만 한 게 아니라 배터리도 1시간, 2시간밖에 안 갔습니다. 가격은 또 얼마였을까요? 제가 그때 듣기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손에 누구나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인공위성이랑 마찬가지예요. 이런 인공위성이 지금 우리 지구를 다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이렇게 그 핸드폰이 작아지는 데는 주변 산업이 되게 많이 발전을 해줬고, 그 중에서도 제일 획기적인 것이 바로 반도체의 크기가 엄청나게 작아지면서 가벼워지고 값이 싸지고 기능은 또 되게 많이 하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우주라는 분야가 있지만 우주 바깥의 다른 산업 분야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위성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큰 트럭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박만한 크기, 이 정도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주먹만한 위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뉴스페이스 시대의 비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페이스 시대는 21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확 다르죠. 왼쪽에 보면 옛날에는 뉴스가 이랬어요. 중국이, 미국이, 소련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딜 갔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말 나오죠.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 뉴스에서 훨씬 더 자주 듣는 그 주어는 뭐냐면 스페이스 X가, 이런 얘기 더 많이 들으시죠. 전부 이제 민간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발사체도 위성도, 위성을 활용하는 것도 전부 민간 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어요. 그게 왜 가능해졌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반도체 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들이 점점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요. 뉴스페이스 시대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앞쪽에 있는 다양한 우주가 아닌 분야의 산업 분야가 우주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 흐릿흐릿한 사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진이 100개, 1000개, 10,000개가 모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걸 사람이 한 땀 한 땀 한 땀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주가 바뀌고 있는 동안에, 우주 기술이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 최근에 또 여러분들 다 AI 엄청 공부하시죠? 빅데이터, 전자통신뿐만 아니라 컴퓨터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런 흐릿한 사진을 몇천 장, 몇백 장을 학습을 시키면 컴퓨터가 짠 하고 고해상도를 만들어줘요. 그런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합니다.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어떤 전공자가 필요하겠어요? 네, 컴퓨터 공학 하시는 분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 사진은 저희 부서에서 최근에 만든 사진인데요. 3D 프린팅 들어보셨죠? 우리가 보통 3D 프린팅이라고 하면 플라스틱을 얘기해요. 그런데 저희는 금속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로켓 연속이고요. 뜨거운 열을 견뎌야 하는 연속인데 금속 분말을 붙여가지고 한 거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되게 희한하게 생겼죠. 모양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건 탱크입니다. 이거는 철사 같은 거를 녹여가지고 또 붙여서 만드는 건데 이렇게 만들므로 인해서 값이 싸지고 가벼워지고 빨리 만들 수 있고 이런 기술들이 모여서 점점 우주가 민간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이번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손 보이시죠?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락실 가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안경 쓰고 하는 게임 이런 것들도 전부 지금은 저희 설계 과정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용암 동굴 스캐닝인데요. 스킨 스쿠버이자 과학자인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하는 거는 수영을 하고 가서 이런 카메라 같은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자기가 위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좀 전에 화성이나 달이나 크리에이터도 있고 화산 흔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그 폴린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화성에 가게 되면 처음에 인류가 그냥 가서 있으면 방사선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굴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전하게. 어쩌면 구석기 시대처럼 다시 동굴로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 동굴이 큰지 작은지 평평한지 깊은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성에 아마 다음번에는 이런 스캐닝을 할 수 있는 무인 스캐너를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서 정착할 곳이 어딘지를 스캐닝하는 거. 이거를 할 때도 저희 항공우주 전공한 사람들이 할 수 없어요. 전문적인 분들이 우주하고 연결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뭘로 보이세요? 초창기만 하더라도 이걸 알아보는 분이 없었어요. 전 처음에 아파트인 줄 알았어요. 아파트랑 되게 비슷하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한 2년 전쯤 됐는데요. 스페이스X에서 위성을 쫙 쌓아 올려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럼 이 위성을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만들까요? 지금은 위성은 저희가 한 땀 한 땀 한 땀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12,000개가 되는 걸 쏘아 올린다라고 했는데요.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공장에서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요즘 보면 아시죠? 자동으로 하는 거. 이거 기술 어디서 왔냐? 여기서 왔습니다. 자동차에서 완전히 자동화하는 거, 표준화하는 거 이런 기술 필요하고요. 그다음 이건 뭘로 보이세요? 네, 이거는 금입니다. 금을 채굴하는 거예요. 좀 전에 제 앞에서 소행성 말씀하셨잖아요. 소행성에 아까 백금 덩어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땅을 파가지고 하면 얼마나 많이 돈을 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소행성을 가려고 할 때도 지금 현재 지질자원연구원 이런 데 계신 분들하고 저 연구하고 또 협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무인으로 가서 지금은 땅에서 드르륵 하고 하지만 이거를 우주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희는 우주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아요. 그렇지만 땅 파는 기술은 없습니다. 땅 파는 전문가하고 우주를 아는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게 소행성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소행성을 탐사선에 투자를 했어요. 그 탐사선이 대박이 났어요. 주식이 출렁하겠죠. 그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우주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달조약에 의해 가지고 우주는 사실 인류 공동의 재산이에요. 그렇지만 어떨 때는 먼저 가면 땡 이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법률 국제법으로 달조약에 의해서 우주는 평화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연구로만 사용할 수 있다. 공공의 재산이다라고 했지만 이 법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전공하시는 분 중에 우주에 관심 있으면 저희와 같이 우주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짝이는 별빛들, 깜빡이는 불 켜진 건물. 뭐죠? 네, 아마 줌에서 보시는 분들,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노래하실 것 같아요. 바로 BTS의 노래죠. 소우주라는 노래인데요. 이제는 문화예술도 우주로 들어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항공우주라고 하면 꼭 어렵고 신비하거나 아니면 위험하거나 엄청 비싸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모든 분야가 다 필요합니다. 이과, 문과, 공대생 모두 다 필요합니다. 우주에 관심 있는 다음 세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10년 후에 여러분 어딘가에 가 계시겠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있어요. 우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시는 국민. 그렇게 되면 10년 후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